DM 세일즈 비전 스쿨 정하다입니다. 오늘은요, 이 영업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땡땡땡땡 화법을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대면 일을 하시거나 TMR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원이 있어요. 우리는 회사를 대신해서 고객이랑 상담을 합니다. 고객은 우리한테 계약을 하지만 결국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 판매는 이 상담원이 상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 회사 관계, 즉 보험료를 내잖아요. 회사는 고객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줍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을 잘하는 거에 따라 우리의 이 상담원의 역할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도 바뀌어요.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대충 막 가입시켜주고 막 막무가내로 가입시키고 나몰라로 해. 뒤로 나몰라로 해. 그냥 관둬버리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A씨 속았네야. 이 속았네가 어디로 가? 다시 회사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한 건의 계약을 판매하는 게 보다 결국 고객에 대한 건강, 이런 관리, 그거를 떠나서 또 회사랑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를 좋은 이미지를 넘겨줬을 때 회사는 그만큼 더 좋게 성장을 하겠죠. 그럼 그렇게 좋은 성장을 한 만큼 이득은 고객한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설계사, 나쁜 설계사. 좋은 설계사와 나쁜 설계사. 어떤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일까요? 전화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TM의 역할은 통화 시간이 막 길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짧게 끝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 시간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전화로 만난 고객한테, 진짜 단순하게 전화로 만난 고객한테 설계를 할 때 많은 시간, 설계도 굉장히 다양해. 나는 꼼꼼하게 했다고 할게요. 나는 엄청 꼼꼼하게 했어. 나는 무지무지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료를 20만 원에 맞췄어. 자, 그럼 나쁜 설계사는 어떤 설계사인가? 대충 설계. 내가 볼 때, 개인적인 거예요. 대충 설계했어. 그리고 막 이상한 담보를 넣었어. 담보도 받기 어려운, 이상한 걸로 넣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료가 4만 원이야. 이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설계를 꼼꼼하게 하고 고객을 위한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고객 입장에서는 20만 원에 가입을 했든 4만 원 가입한 게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막 설계도 꼼꼼하게 해줬어. 근데 내가 하필 이 4만 원짜리 보험에서 이상하게 아무도 보장받기 어려운 담보에 아팠거나 걸렸어. 그래서 보험금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응? 내가 이 4만 원짜리 누가 봐도 어떤 설계사가 봐도 진짜 이상한 계약이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담보 하나에 내가 진짜 아팠어. 그래서 돈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내가 20만 원짜리 유지하는 거에는 이 담보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한 푼도 못 받았어. 라고 하면 고객은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 20만 원 비싸게 보험료 내봤자 소용없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았어. 나 이 회사 싫어. 때려쳐. 이런 고객도 있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이 설계가 아주 좋은 설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업이라는 거는 딱 설계를 엄청 꼼꼼해야지만 좋은 설계사?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좋은 설계사와 나쁜 설계사라는 이런 사이 안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들어가는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설계도 마찬가지. 어떤 뭐 설계하는 시간, 고객이랑 상담하는 시간, 고객의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해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대충 한다고 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업적이 더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 안에 있는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상담원들이 이런 거에 많이 걸려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이 고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운이 쭉 빠지고 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그 시간을 쪼갠 시간이 얼만데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지 왜 해놓고서 취소해? 그러고서 나중에 이 또 취소했잖아요. 계약 취소하고 나중에 이 고객이 보험 가입한 거를 열어보면 나랑 똑같은 설계한 거를 대면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아마 추측컨대 대부분 아는 사람, 지인. 그러면 상담원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죠.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멘탈이 나가요. 이런 경우 멘탈 나가는 상담원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설명은 전화로 보험 설명은 나한테 다 듣고 언제 계약한다고 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했더니 다른 데 가입했대. 진짜 진 빠지는 일이에요. 내가 가망이라 생각했던 고객이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설계해줬더니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가입하고 가족들한테 가입하고 이러고 나서 와, 이씨 우씨 찾다 누구 찾아? 아씨까지 찾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일즈를 하는데 고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쓰는 화법이 일방통행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고객을 설득을 하죠. 혹시 이 설득하는 과정에 나만의 생각, 이 보험에 대해서는 나만 알아. 나 혼자 심취된 거야. 나 혼자 이렇게 심취가 돼서 고객한테 이거 가입하라고 하라고 혹시라도 강요를 하지 않았거나 이게 내가 맞다고 우기질 않았거나 고객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해. 아이씨, 그걸 왜 이해를 못하지? 하고 화를 내요. 상담원이 화를 내요. 계약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 혼자 일방통행한 거예요. 고객한테 설득하는 이 화법이 설득을 하는 게 아닌 강요를 하는, 나만 알고 있는, 공감은 절대 안 되고 나만 알고 있는 일방통행의 화법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고객한테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느냐? 물론 이 일방통행적인 나의 생각이 고객을 위한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야 됩니다. 고객을 설득하려는 나의 그 마음이 혹은 생각이 일방통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화법으로 일반화시켜야 돼요. 이 일반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든 강요가 되든 뭐가 되든 우기든 계약이 됐어도 결국 고객은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섭니다. 취소합니다. 철회에 들어와요. 고객을 설득시키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각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가공시켜야 되는 게 바로 스크립트예요. 나의 생각을 일반화시켜서 가공시킨 게 뭐다? 스크립트예요. 이게 잘 돼 있으면 고객은 무조건 계약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TM 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무슨 얘기 많이 하나요? 고객한테 니즈를 심어줘라. 보험료, 보험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고객한테 니즈를 심어줘라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니즈는 심어주는 게 아니라 건드려주는 겁니다. 니즈는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툭 건드려주는 게 니즈예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은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거에 대한 갈망이 많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암 걸리면 죽지, 뭐 하면 죽지, 먹고 살기 힘든데 죽지 이래도요. 사람의 진짜 마음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건강을 챙기는 거 되게 많지 않아요? 요새 뭐 요양병원도 막 고급스럽게 실버타운도 있죠. 비싼 거에도 건강식당도 팔죠. 유기농, 요새는 뭐 당뇨식단, 암환자식단, 건강식단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건강기능식품, 피부과 가고 건강검진도 굉장히 좋은 병원 가서 받고요. 좀 더 젊어지거나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점점 좋은 약을 먹어요.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의료시설도 굉장히 더 좋게 바뀌고 있고, 약 개발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을 써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내 의지든 아니든, 나의 의지든 아니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보험은요, 이 건강에 대한 거에 대한 진짜 보험이잖아요. 고객님 암 걸리면 얼마 줘요? 뭐 뇌출혈 진단비 얼마 줘요? 뭐 갑자기 뭐 심장이 아파가지고 뭐 협심증 걸리시면 얼마 줘요? 고객이 아파서 수술하면 얼마 줘요? 고객님 입원하시면 얼마 줘요? 중환자실 입원하시면 얼마 줘요? 아프면, 다치면, 우리가 파는 게 결국 건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 리즈가 그냥 있어요. 이거를 갖고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이 니즈를 툭 건드려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것만 건드려주면 돼요. 니즈를 고객한테 심어줄 필요가 없어.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법에서 고객한테 갖고 있는 그 니즈를 툭 건드려주고 말만 해주면, 내가 이 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를 누가 찾냐? 내가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주는 게 아니야. 고객님이 알아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고객이 갖고 있는 이 니즈를 진짜 툭 건드려만 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누가 찾아요? 고객이 알아서 이유를 찾고 가입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 니즈를 툭 건드려주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내가 설득하고 싶은 그 이유를 일반화시켜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 작성된 스크립트로 이제 고객의 니즈를 툭 건드려 줍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일반화시킨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미 갖고 있는 니즈를 툭툭 건드립시다. 본인이 갖고 있는 스크립트 한 번 더 보시고, 혹시 내가 일방통행적인 말을 쓰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고,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고객의 니즈를, 이미 갖고 있는 그 니즈를 툭 건드려는 전문 상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